고등학교 2014년도 6번 문제입니다. 자, fx는 ax 더하기 b이고 f1이 2 이상 4 이하, f2가 0 이상 3 이하를 만족할 때 f0 더하기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지. 자, 그럼 우리가 딱 생각을 할 때, f의 1은 a 더하기 b고 f의 2는 2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의 범위는 4와 2 사이, 2a 더하기 b의 범위는 3과 0 사이. 우리는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자, 그렇게 해놓고 f0은 b고 f의 3은 3a 더하기 b의 값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는 f0과 f3의 값을 주어진 요 부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내려고 한다고. 자, 그러면 먼저 아래에서 위를 빼보자. 그러면 a가 되고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큰 것은 제일 큰 값을 가져야 되니까 뭐가 되죠? 1이 되나요? 제일 작은 것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4의 값을 가지게 되지. 자, 두 번째로 이 위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해서, 여기 하나 나왔어. 자, 위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해서 4는 2a 더하기 2b가 되고 8이 되고, 밑에 2a 더하기 b가 3이 되고 0이 되니까 또 빼주면은 이때는 b가 나올 것이고 여긴 8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겠다. 그지? 요렇게 빼고 요렇게 빼니까. 자, 요 값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간단하네. b의 범위는 1에서 8이니까 f0은 1에서 8 사이를 갈 것이고 3a 더하기 b, 그럼 여기다 3을 곱해야지. 그러면 3a는 3과 3, 4, 12 둘이 더하면 3a 더하기 b의 값은 11과 마이너스 11이 되는구나.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요것의 범위는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 둘의 합의 최대값은 뭐가 될까? b의 범위는 이거였으니까 이거 둘이 합쳐서 제일 최대가 되는 것은 얼마야? 19지. 최소가 되는 건 얼마니? 마이너스 10이지. 그래서 둘이 더해서 우리가 답이 9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렇게 말하면 틀려. 이렇게 문제를 풀면 틀려요. 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오르냐면, 이게 왜 문제가 잘못됐냐면, 이거는 지금 A하고 B하고의 값이 서로 이 X하고 Y는 서로 종속 변수고 A하고 B는 상수인데 마치 A하고 B를 갖다가 변수처럼 다루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구하는 답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어렵지?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알려주면은요. 자, 여기에서 a 더하기 b는 요 범위를 가지고 2a 더하기 b는 요 범위를 가졌을 때 우리가 a 더하기 b를 하나로 묶어요. 각각 따로따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 다음에 2a 더하기 b도 하나의 문자로 묶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A하고 B를 XY로 나타내는 거야. 자, 요것에 의하면 이제 X의 범위는 2부터 4까지, Y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요걸 딱 주어주고 A, B를 XY로 나타내는 거야. 자, 빼면은 A는 Y-X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2를 곱해주고 또다시 I에서 위를 빼면은 B는 뭐가 될까요? 2x-y의 값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F0과 F3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결국 뭐니? 3a 더하기 2b의 값을 구하는 거야. 이게 F의 제로 더하기 F의 3의 값이지. 자, 그럼 3a 더하기 2b를 xy로 나타내면 3의 y-x 더하기 2의 2x-y가 되고, 자, 그럼 x가 되고 3y-2y니까 더하기 y 값이 되지. 그럼 우리는 x 더하기 y 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따라서 xy 값의 범위는 xy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x 더하기 y의 범위는 7과 2 사이에 오게 된다. 그렇죠?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풀어줘야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A하고 B가 서로 따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종속 변수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A하고 B를 따로따로 범위를 구하지 말고 A 더하기 B를 X로 치환하고 2A 더하기 B를 Y로 치환해서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구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F0 더하기 F3을 AB로 나타내면 3A 더하기 2B가 되고 이 3A 더하기 2B를 XY로 표현을 해서 최종적으로 X 더하기 Y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그 범위를 찾아주면 정확한 답을 구하게 됩니다. 자, 풍덕고등학교 2014년도 7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두 직선이 원에 접할 때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일단 두 개가 있다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문제를 시작하는데 원의 넓이를 2등분하니까 어느 점을 지나겠어? 5,0 원의 중심을 지나야 원을 2등분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y는 m에 x-5라는 그 직선이 이 원에 접한다는 거예요. 이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이 직선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인 루트 5가 나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mx-5-5m은 0이라고 해두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쓰면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집어넣으니까 절대값의 5m이다. 이게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된다. 넘겨주면 절대값의 5m은 루트 5에다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의 값이고, 양변을 제곱하면 25m의 제곱은 5m의 제곱 더하기 5가 될 거예요. 따라서 20의 m제곱은 5가 될 거고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가지겠네. 됐지? 간단해.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5,0을 지나는구나. 그럼 여기가 5야.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인 애는 이렇게 있겠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애는 이렇게 있겠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애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선생님 여기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5,0이지 0,5가 아니라. 자, x축, y축. 자, 기울기가 m이고 5,0이다. 자, 여기 5가 있을 거야. 5,0이 있을 거고. 5,0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은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은 이렇게 있겠네.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높이는 당연히 5일 것이고, 이 삼각형의 x절편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럼 y는 2분의 1에 x-5라는 직선으로 본다면 y에다 0 집어넣으면은 x는 얼마가 될까요? y절편 구하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2분의 5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것이고, 자, 밑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2분의 5를 빼면은 윗변의 길이는 5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 2분의 2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8번 문제. 그림과 같이 중심이 2, 4분면에 있고 두 점을 지나며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있다. 점 Q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PQ의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P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요 점 P하고 Q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길이가 정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돼.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서, 자, 잘 봐봐. 내가 이 원의 중심에서 이 Q까지의 거리를 딱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반지름인 5를 더하면 뭐가 되겠니? 이 원 위에 있는 점 P와 Q가 가장 멀 때지.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 Q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인 5를 빼버리면 P가 어디 올 때야? 여기 올 때잖아. 그때는 P하고 Q가 거리가 제일 짧을 때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PQ 선분 PQ의 최대값과 PQ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럼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정수들만 골라내면 그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자, 이 원의 중심에서 내가 A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또 내렸어. 자, 그러면은 이 길이는 5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니? 6이잖아. 그럼 이 길이는 3이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가 될까? 이 높이는 4야, 4. 그 다음에 이 x좌표는 이것과 이것의 중점이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7이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7,4라는 점이야. 어렵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5,9와 마이너스 7,4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5에서 7을 빼면 얼마니? 12의 제곱 더하기 5, 25가 되고 따라서 루트 144, 25, 169가 되니까 13이 되겠네. 됐죠? 자, 따라서 이 점의 중심, 원의 중심과 Q까지의 거리가 13이니까 우리는 PQ의 길이의 최대값은 13에다가 뭘 더하면 돼? 5를 더하면 되니까 18이 되겠고 최소값은 13에서 5를 빼주면 되지 8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거란 말이야. 따라서 몇 개? 11개가 되겠다. 잠깐만. 정수가 되는 PQ의 길이가 정수가 되는 것은 11개인데 그걸 갖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수가 되게 하는 점 P의 개수가 모두 몇 개냐 그랬지? 자, 봐봐. P가 요 점에 있었을 때는 8이야. P가 요 점에 있었을 때는 18이야. 자, 그러면 P가 나머지 P의 Q의 길이가 9가 될 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10이 될 때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11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씩 있네. 그러면 총 11개 중에서 정수가 되는 총 11개 중에서 최소값을 되게 하는 것과 최대값이 되게 하는 것 두 개를 빼면 총 9개가 있고 이 9개는 이쪽과 이쪽에 두 개씩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고 그러면 9, 2, 18, 18개가 되지. 거기에다가 최소값과 최대값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총 몇 개야? 20개가 된다. PQ 길이가 정수인 게 20개가 아니라 PQ의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그 점 P의 개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9개, 이쪽에 9개가 있어서 총 20개가 된다는 거야. 왜? 길이가 예를 들어서 9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도 9가 생기고 이쪽에서도 9가 생기고 10도 이쪽에서 10, 이쪽에서 10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함정이 있어. 20개가 정답입니다. 자, 14년도 9번 문제를 보자.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라는 직선에 접하면서 움직인다. 점 A 마이너스 4,3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화살표 방향으로 길이 7만큼 움직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이라는 거죠. 7만큼 움직여. 원이 점 B에서 멈추었다. 이때 점 B에서 멈춘 원의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할 때 5의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상당히 어려워서 오답률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제일 먼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야. 그래서 나는 요 마이너스 4,3을 지나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 점 B를 지나면서 A, B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이 직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7이지, 그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 두 번째로는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야. 이렇게 파란색. 자, 그러면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당연히 2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 파란색의 직선과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도 2야. 자, 그러면 우리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A, B를 구할 수 있게 되겠다. 자, 이런 논리로 갑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3분의 4지. 수직으로 만나니까. 자, 따라서 자, 일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4,3을 지나니까 y-3은 3분의 4의 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되겠다. 자, 좀 정리를 해주면 3을 좀 다 곱할게. 그러면 3y 마이너스 9는 4x 더하기 16이 될 것이고,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25는 0이다. 이러한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계산 맞나? 자, 요 직선과 이 빨간색의 직선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4x-3y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하자. 그러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 4x-3y 더하기 k는 0과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은 앞에 선생님이 얘기해줬습니다.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4, 4, 16 더하기 3, 3은 9에서 상수항의 차이 25-k를 한다. 그게 얼마란 얘기? 7이라는 얘기. 따라서 절대값의 25-k는 5, 7에 35가 되고 25-k는 플러스 마이너스 35가 된다. 그러므로 k의 값은 플러스 35라면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35라면 70이 되겠다. 자, 그런데 이 빨간색의 y절편이 음수니까 k가 70이 되어야, k가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음수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요 직선은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0이다. 이러한 직선으로 우리는 구해내게 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의 직선을 구할 건데, 파란색의 직선은 얘랑 기울기가 똑같잖아. 따라서 3x 더하기 4y 더하기 l이라고 하자. 뭔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요 직선은 3x 더하기 4y는 0이라는 직선이고, 요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3, 3은 9, 4, 4, 16분의 상수항의 차이 절대값 l이 얼마가 된다? 2가 될 거야. 그러므로 l이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y절편이 양수니까 l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겠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이 파란색의 직선은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애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랑 교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a, b라는 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이해돼?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위에다가 3을 곱하면 자리가 좀 모자라네.
자,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0은 0과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에 이거 연립을 구해보면 여기다가 먼저 3을 곱하고 여기다가 4를 곱하자. 그러면 3, 4, 12x 마이너스 3, 3은 9y 마이너스 30은 0이고 4, 3, 12x 4, 4, 16y 마이너스 30 다시 3, 4, 12, 3, 3은 9, 30, 4, 3, 12x, 4, 4, 16y, 마이너스 40은 0이다. 자, 아래에서 위를 뺄까요? 25y, 마이너스 10은 0이네. 따라서 y는 5분의 2가 되겠다. 자, y가 5분의 2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4x 마이너스 3 곱하기 5분의 2 마이너스 10은 0이고 4x는 3이 6이니까 5분의 6하고 5분의 56이 되나? 그죠? 자, 그러니까 x는 5분의 4, 1은 4, 4, 5분의 14가 되겠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a, b라는 점의 좌표는 5분의 2, 5분의 14가 되겠네요. 계산 맞나? 3이 6, 56, 4, 1은 4, 4, 46 맞지?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야? a 더하기 b에다가 5를 곱한 값을 구하라니까 5분의 16에다가 5를 곱해서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자, 10번 문제. 자, 두 원이 있다. 두 원이 있는데 원, 투를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원, 투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원래 원의 중심이 0,0이었으니까 그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겠니? a, 2a까지 평행 이동이 됐겠다. 그지? 그것이 원 C1의 내부에 존재해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C1이라는 원이 이렇게 있어. 그 원의 내부에 얘가 존재해야 돼. 그러면은 원래 있는 C1이 얼마야? 4,5와 요 작은 원의 중심 A, 2A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작아야 되니? 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야. 자,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루트의 a-4의 제곱 플러스 2a-5의 제곱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 원의 내부에 존재하는 거니까 등호 없어. 4, 4, 16 제곱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바로. 근데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다 끝났네. 5a의 제곱에 4, 2, 8, 4, 5, 20 마이너스 28a 5, 25, 4, 4, 16 16은 얘랑 날라갔지? 그럼 더하기 25만 남았겠다. 0보다 작다. 4, 16, 5, 5, 25 맞죠? 그러면 5, 1은 5 잠깐만. 자, 잠깐만. 이게 좀 선생님 착각을 했는데, 자, a, 2a와 4, 5 사이의 이 거리의 제곱이 이거지, 그지? 그러면 거리를 이거라고 해보자.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되느냐? 자, 먼저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4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야.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1을 더한 것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1을 더한 것보다 누가 커야 돼? 4가 커야 되지, 그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네. 그래야 이 작은 원이 큰 원의 내부에 존재하게 되겠지? 자, 다시 한번. 자, 이 a, 2a라는 점에서 4, 5까지의 거리랑 요 원의 반지름 1이랑 둘이 더한 것이 이 큰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넘기고 양변을 제곱하면
a-4의 제곱에 더하기 2a-5의 제곱이 9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므로 5a의 제곱 4, 2, 8, 4, 5, 20 마이너스 28a에 더하기 4, 4, 16, 5, 25 그러면 9에서 빼주면 32가 되겠다. 그지? 자,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5분의 32를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논술형 평가 4번입니다. 자, 이 원을 직선 y는 ax 더하기 b의 대칭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b, c의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 자, 이렇게 원이 대칭이동이 되고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되고 뭐 평행이동이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아무리 대칭을 하고 평행을 이동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원의 반지름이지.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을 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이 원을 우리가 바꿔주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4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므로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4다. 이건 변함이 없어. 자, 이 원의 중심이 얼마다? 2,-3이다. 자, 두 번째 대칭 이동된 애를 살펴보면 얘도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c가 저기 있고 여기 4, 5니까 5-c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치? 자, 그런데 반지름이 변함이 없다며. 반지름이 4가 아니라 반지름이 2지. 반지름이 4가 아니라 반지름은 2죠. 제곱이니까. 따라서 얘도 역시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게 역시 4가 돼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c가 얼마라는 걸 알았다? 1이라는 것을 구했다. 자,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이 원의 중심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직선에서 한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고 또 다른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직선이 y는 ax 더하기 b라는 이 ab를 구하라 이거죠. a는 금방 구하겠네. 어떻게? 이 둘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기울기.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 요 기울기요. 자, x값의 변화량 4분의 y값의 변화량 마이너스 2가 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따라서 이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러므로 a는 2다. 자, 그 다음에 요 점 자체는 중점이죠. 중점이 얼마야? 0, 마이너스 2가 중점인데 이 0, 마이너스 2이 직선에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y는 2x 더하기 b에다가 x값에 0 집어넣고 y값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b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정답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년도 1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원점과 원 위에 점 P를 잇는 선분 O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어떤 원이 있어. 그 다음에 어디에 원점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원 위에 어떤 점 P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원점이고 요 점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자, 이 O하고 P를 연결하는 이 선분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원의 중심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의 이 원점에서 원의 중심까지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그어. 자, 그렇게 그었을 때 점P가 요점에 있을 때는 제일 거리가 짧겠지, 그지? 그 다음에 점P가 요점에 있을 때 제일 거리가 길 거야. 따라서 점P가 여기 올 때 최대값이고 요 자리에 올 때 최소값인데, 선분 OP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원의 중심, 자 여기서 보면 얼마니? 자 마이너스 3,2가 중심이지, 그지? 자 0,0과 0,0에서 마이너스 3,2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값이고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값이 되겠다. 이러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길이를 구하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C라고 하고, 자, 이 원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자.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5에다가 9 빼고 4 빼겠네요. 그러므로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 8이다, 그지? 자,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즉 5에서 C까지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은 반지름의 길이 얼마? 2루트 2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지. 자, OC의 길이는 우리가 따로 구해주면, 자, 3, 3은 9, 2, 4, 루트 얼마야? 13이잖아, 그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은 루트 13에서 더하기 2루트 2를 해준 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루트 13에서 2루트 2를 빼준 게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얘네 둘을 구하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13-8이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5가 되겠다. 자, 14번 문제. 그림과 같이 점 A 4,1에서 X축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 X축과 Y축 위에 있는 점들을 지나서 Y축 B, B는 3,2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그냥 대칭 이동을 시키면 돼. 자, 요 X축 위에 있는 점과 Y축 위에 있는 점은 움직이는 점이고, 움직이지 않는 점이 A와 B가 고정되어져 있는 점이기 때문에 A를 여기다가 대칭 이동시킨 점을 우리가 A-라고 해보자. 그러면 4,-1이라는 점이 될 거고, 자, 이 B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칭 이동시켜 볼게. 그럼 이 점을 B-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직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자, 요렇게 연결을 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하겠지. 자, 그러면은 이 길이랑 당연히 요 길이는 같을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가 요 길이는 결국 이 길이와 동일하고, 이것은 결국 뭘 구하면 된다? 이 B-라는 점에서 A-라는 점까지의 직선거리만 구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는 A-와 B- 사이의 직선거리를 구하면 되므로 루트 4 빼기 77에 49 빼면 3, 3은 9, 그래서 루트 58이 되겠네. 간단한 문제야. 자, 15번 문제. 자,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그럼 먼저 우리가 y는 마이너스 f의 x-1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분석해 보면은, 먼저 fx의 그래프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니?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지. 그럼 여기는 결국 뭐 하는 얘기야? x축에 대칭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 그래프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한 대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1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x축에 대칭을 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연결되겠다. 그지?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평행 이동한 모양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f의 2-x라는 애는 뭔가? 자, 이것은 f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변형이 될까? f의 x 마이너스 2로 변형이 된 다음에, 잠깐 다시. 자, 이거는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가 x가 있으니까 f에 x 플러스 2를 한 다음에 x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x만 집어넣어준 그런 모양이거든. 맞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변형되는 것은 x축의 음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것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어디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을 했다는 뜻이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은 요점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여기로 이동했어.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일로 왔으니까 3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이러한 직선의 모양이겠네요. 자,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래프가 그릴 때 아까 완전하게 안 그렸는데 이게 쭉 내려가니까 얘도 여기서는 사실은 쭉 올라가겠지, 그지?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갈 거야, 그래프가. 그지? 그 다음에 얘도 파란색도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될 거라고. 맞나요? 따라서 우리는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좌표를 좀 살펴보면 여기의 좌표는 뭐가 될까? 여기는 2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리고, 그리고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요 넓이는 요 넓이로 그냥 똑같으니까 이렇게 집어 들어와도 되겠네. 그러니까 요 직사각형의 넓이,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지?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 2잖아, 그지? 자,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는 4일 거야.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도 2구나. 그러면 넓이가 얼마니? 2지. 따라서 2 더하기 2 해서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다. 잠깐만. 얘가 일로 들어왔으니까 요 변의 길이가 2고 이거 2니까 이게 2가 아니라 4가 되겠지. 요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 넓이가 4가 되고 여기는 역시 그것의 절반이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6이 되겠네요. 6. 자, 2016년도 10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세 원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원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점점점 커지는 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원과 직선 x 더하기 y는 k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객수가 a1, a2, a3라고 한대요. 자, 그랬을 때 a1, a2, a3의 합의 값이 홀수가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k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원을 3개를 그려주면, 자, 반지름이 1인 거, 2인 거, 3인 거 3개를 그려줬어. 자, 이 직선이 x 더하기 y는 k라는 직선이야.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양수인데 지금 k가 양의 실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 밑에서 생기는 것들은 필요 없는 거고,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a1, a2, a3의 값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 더하기 홀수가 되거나 짝수 더하기 홀수가 되거나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런데
지금 이건 직선과 원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짝수인 경우는 2인 거고 홀수인 경우는 1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먼저 x 더하기 y는 k라는 직선이 맨 마지막 원에 접하는 경우는 a1이 0이고 a2도 0이고 a3가 1이다, 그죠? 그치?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 걔가 만약에 여기 두 번째 가운데 원에 접한다 그러면 0이고 1이고 2가 되니까 가능한 거고, 제일 작은 원에 접하면 1이고 2고 2가 되니까 가능한 거지. 그 외의 것은 전부 둘둘둘이니까 짝수가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k가 음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0,0에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까지의 직선의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가 처음에 루트 1 더하기 1이 될 거고, 위에는 절대값 마이너스 k가 될 건데, k는 양수니까 그냥 k라고 써줘도 되겠지? 그냥 k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원에 접할 때는 거리가 얼마야? 3이죠. 그럼 이게 3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k는 3루트 2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원에 접할 때는 이게 얼마가 되면 돼? 얘가 3이 아니라 2가 되면 되지, 그치? 따라서 두 번째는 2루트 2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뭐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지? 따라서 루트 2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들의 모든 합은 얼마다? 6루트 2가 답이 되겠다. 자, 13번. 자, 원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위에 점 P가 있다.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자. 자,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x-2를 대입한다. 그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6이라는 원이 되는데, 이 원을 y에 대칭을 해봤자 변함이 없지. 따라서 점 Q의 자취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4인 원이다. 자, 그랬을 때 두 점에 대하여 삼각형 ABQ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A는 마이너스 루트 3,1이다. 요쯤에 뭐 A가 있겠네. 요쯤에 A가 있고, B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게 오타가 났어요. 3루트 3,5다. 그럼 3루트 3,5 요쯤에 한 B가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Q가 되기 때문에 점 Q가 이제 삼각형의 높이가 만들어질 거 아니니?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일정하고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떤 경우에, 자, 이렇게 저 AB와 평행하면서 원하고 접하게 되는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점이 Q가 되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A와 Q, AB, Q. 이러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니까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AB의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로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의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원의 방정식의 공식이니까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y는 루트 3분의 1의 x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3분의 4가 되고, 정리를 해주면 루트 3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이 되겠다. 자, 이거를 루트 3을 다 옮겨요. 우리는 지금 점 Q의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 루트 3을 다 넘기면은 루트 3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y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란 말이지.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y절편이 음수잖아요. 따라서 플러스 8이겠다, 그지? 조직선은.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 8이 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접점이 x1, y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16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도 저쪽을 16으로 만들어주면 돼. 맞죠? 그럼 양변에 2를 다 곱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2 루트 3y는 1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접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된다. Q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Q를 구했어. 그럼 자, 우리가 구하는 P라는 것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Y축에 대칭 이동한 게 Q기 때문에 거꾸로 이 Q의 점을 Y축에 대해서 다시 대칭 이동을 하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 마이너스 2를 X축의 방향으로 원래는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거꾸로 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XY를, 자, 원의 중심의 좌표는 5,5가 되고 반지름도 5가 될 거야. 점 P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자,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대칭 이동한 점은 Q가 여기 오겠다, 그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좌표와 Y좌표를 서로 반대로 바꿔주게 되지. 자, 그랬을 때 PQ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Q'라고 하자.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얘도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줬을 때 우리가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PP-의 길이와 QQ-의 길이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 PP-하고 QQ-의 차이가 뭔지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당연히 얘네 둘은 길이가 같겠고 얘는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자,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요 길이가 되겠다, 그지? 여기가 우리가 구하는 길이가 된단 말이야. 이게 가장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y는 x에 대해서 수직으로 만나면서 원의 중심을 지날 때 그러면 요 점이 P가 되고 요 점이 Q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거기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요 길이가 이 길이가 우리가 구하는 길이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가장 길겠네. 그쵸? 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가 가장 이 삼각형 자체가 가장 커질 때니까 이 변의 길이, 이 한 변의 길이도 가장 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에 가장 크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원의 지름의 길이가 얼마니?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죠?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지름의 길이는 10이야. 그럼 얘는 지금 45도, 45도가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요 변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5 루트 2가 되겠다. 자, 서술형 논술형 평가 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이때 부등식 fn이 10보다 큰 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구하세요. 자, 주어진 식들이 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면 x-1, x-n이 0보다 작고 x-7, x 플러스 n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n이 지금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것은 밑에 있는 부등식은 x가 큰 거보다는 크고 x가 작은 거보다는 작게 될 거예요. 자, 위에 거는 n이 일단 자연수니까 1보다는 클 건데 n이 1이라면 여기서 만약에 n이 1이면 x-1의 제곱이 0보다 작게 되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은 없죠.
그러므로 n이 1보다는 당연히 크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n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여기에 마이너스 n이 있고, 여기에 n이 있고, 자, 여기에 우리가 1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1이 거기 있지 않겠지. 뭐 7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일단 이 밑에 있는 부등식은 얘를 우리가 7이라고 하자. 얘를 우리가 7이라고 한다면 x는 7보다 크고 큰 해를 가지고 마이너스 n보다 작은 해를 가진다. 마이너스 n보다 작은 해를 가진다.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것은 x가 1보다 큰 근을 가지고 n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뭐 n이 뭐 여기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한테 만족하는 것은 범위가 어디예요? 7보다 크고 n보다 작다. 이 범위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x의 범위는 7보다 크고 n보다 작다는 것에서 해를 가지는데, 이 안에서 자, 굳이 이거 그릴 필요 없겠네. 자, 요 안에 정수가 8, 9,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총 몇 개가 돼요? 10개보다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가 있다고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0개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해가 11개까지는 돼야 되니까 요 사이에 n이 존재하겠다. 그렇죠? 따라서 n은 18보다 크고 19보다는 작아야 되는데요. n이 만약에 18이라면 여기가 만약에 18이 된다면 해의 개수가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밖에 안 돼. 그지? 따라서 10개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n은 18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n이 19가 된다면, 이 자리가 19가 된다면 당연히 19보다 작은 총 해의 개수는 11개까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n의 최소값은 19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서술형 논술형 평가 2번. 자, 세 꼭지점 A, B, C가 주어져 있을 때 AB equal AD가 되도록 점 D를 AC 위에 잡아줍니다. 점 A를 지나면서 BD와 평행한 직선이 선분 CB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먼저 A부터 C까지의 거리를 구하자.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루트 33은 9, 66에 36 해서 루트 4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의 거리는 A에서 B까지의 거리하고 똑같으니까 A, D까지의 거리는 A, B와 같으니까 그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4, 4, 16 더하기 2, 2, 4 해서 루트 20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2루트 5, 여기는 5, 9, 45니까 3루트 5가 되겠네요. 따라서 AC의 길이는 3루트 5고 AD의 길이는 2루트 5니까 이건 지금 몇 대 몇이야? 여기하고 여기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네. 따라서 우리는 점 D의 좌표는 A와 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3,0을 2대 1로 내분하면 2 더하기 1분의 3이 되고, 그러면 3분의 3 1이고, 또 3, 마이너스 3을 2대 1로 내분하니까 3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점 D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될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은
BD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네. B와 D의 기울기는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이 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그것과 평행하면서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3은 마이너스 X-3이 된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네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BC의 직선의 방정식은 X값의 변화량이 1만큼 변할 때 Y는 4만큼 변하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맞죠?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은 우리가 전피가 나오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6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과 같고, 3x는 마이너스 9,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y는 9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전피의 좌표는 마이너스 3, 9다. 이렇게 풀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풍덕고등학교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